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최근에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매매 폭등의 원인은 전세 가격의 폭등이에요. 집이 공급 물량이 모자라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데는 정부의 규제가 특별한 역할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차 보호 3법. 자, 요즘 전문가들이 이거 폐지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건축 실거주 조건. 자, 그것은 폐지됐죠. 자, 이번에 폐지를 했어요. 그나마 재건축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들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어요. 전세 가격을 폭등한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8월 18일 이후부터 실시하는 임대사업자 전세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에요. 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앞으로도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나마 재건축 실거주 요건은 폐지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8월 18일부터 이후에 시행되는 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때문에 전세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난이 심해져 버리면 내일 그 홍남기 부총리가 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최근에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값을 잡지 못하면 이 연말에도 후반기에도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이 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규제들. 자, 규제들에 의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집값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규제들을 빨리 철폐해야 된다는 거, 빨리 철폐해야 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너무 많이 집값이 상승을 하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도 추진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도 5% 이상 못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5% 이상 못 올리게 하겠다라는 것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완벽한 통제 경제,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통제 경제로 가는 거죠. 반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보증보험 의무 가입. 자, 이것은 시장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일단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그동안 그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가입해왔 임차인들이 가입했던 그 보증보험이었어요. 임차인들이 자기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임차인들 스스로 선택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자, 그걸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3분의 2, 3분의 1씩 그렇게 나누어서 다 가입하도록 의무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언제 정해졌냐면은 작년에 710 대책에서 정해졌어요.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거죠. 대략 140여만 가구라고 그래요. 임대사업자의 주택 전체 가입을 하면 140만 가구가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배경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사회 문제가 됐던 건데, 신규 빌라를 사가지고 전세를 세팅해서 한 500채까지 늘린 분이 있었어요. 자, 이게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세금 반환을 못 받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와 연결되는 거지만 투기 차단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정부는 그 갭 투자들을 적폐 세력으로 보고 투기꾼이라고 보니까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 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8월 18일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시 또는 신규 계약에는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 한도에서 그 계약금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최대 3천만 원까지.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제도가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분명히
어떤 투기 목적으로 지나치게 그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차단 능력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뒤에서 보시죠. 자, 예전에는 이제 세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해서 세입자가 다 부담을 했는데, 자,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보험료를 세입자가 전액 납부하던 방식에서 의무 가입이 되는 것이고,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3분의 1로 나눠 내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3분의 2 내고 임차인이 3분의 1 내고,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임대인들에게 보험료가 부담하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보증보험 가입은 투기 세력들의 어떤 그 갭 투자를 차단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거절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보증보험인가요? 뭐 거기서 이게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보증보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고분양가가 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보증보험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그 갭 투자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레버리지, 너무 많은 전세금액, 과다한 전세금액이 들어오면, 자, 그것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60% 이상을 대출받았거나 어떤 깡통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겠다. 자, 이게 이 제도가 왜 효과가 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이제 한참 그 작년인가요? 그 송도에서 막 그 집값이 올라갈 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세팅을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3억 대출 받고 2억 5천 전세를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서 개수를 많이 늘려서 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자, 이제 그런 걸 차단하게, 시세의 60% 이상 대출을 받으면 안 해주겠다. 자, 그러니까 어떤 갭 투자하는 세력들을 차단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시세가 5억이라면 임대사업자가 이 집을 담보로 3억 원 이상을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보험이 거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그 갭 투자들이 어떤 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의 차단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예요. 신용불량인 사람, 예를 들어서 채무 불이행한 사람, 파산한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제도의 부정적인 그 기능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임대 공급 물량이 줄어들겠죠. 아주 그 쉬운 예를 들어서 그 빌라들을 많이 지어서 많이 팔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수백 채를 임대 세팅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빌라가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빌라는 잘 안 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전세로 세팅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차익을 보면 팔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요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제 도심의 빌라 공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보증보험 가입이 뭐 한두 채라고 하면 뭐 그게 큰 부담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수십 채 또는 건설회사가 수백 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자, 이러한 그 역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공공 임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5년 살다 분양하는 거, 10년 살다 분양하는 거. 자, 그렇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보증보험 가입비도 꽤 많이 들겠죠. 이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 분양 전환 시에 어떤 분양가 상승 요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이게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 건설 공공임대, 뭐 수백 채씩 공급하는 그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보증보험이 어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액의 보증금 때문에 번거롭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느니 이제 시세보다 좀 낮게 내놓더라도 이 보증금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임대사업자들도 뭐 10채, 20채 그렇게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원룸을 가진 경우는 또 많잖아요. 다가구 원룸의 경우도 가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분들도 보증보험료 내고 뭐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채, 이게 뭐 수십 채, 수백 채 가지신 분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보증금을 없애고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월세 반전세의 가속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만 2억 9천만 원을 받을 때는 보험료가
18만 6,760원이에요. 이를 임대인 임차인이 3분의 1로 나누면은 임대인이 14만원, 임차인이 46,760원을 내게 되는데, 자, 이걸 반전세로 돌리면 보험료가 4,060원이라는 거예요. 임대인이 3,000원, 임차인이 1,000원.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전세 물량이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고 시장의 전세 물량은 마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게 이 어떤 그 몇 억씩 하는 전세도 문제가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전세 물량도 많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왜냐면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뭐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만약에 이제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뭐 임차를 놨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가 직권으로, 지역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게, 이게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기가 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 또는 뭐 임대주택 비과세를 나중에 8년 지나면 받아야 되는 경우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절대로 이거에 뭐 돈이 들어서 난 가입을 안 하고 놓겠다. 자, 그러다간 나중에 양도세,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다른 주택 판 거에서, 비과세 받고 판 거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가입을 하고 지켜야 된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임대사업자들은. 자, 의도는 좋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세밀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되는 임대차 보호 3법도 지금 폐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한술 더 떠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또 다른 또 규제가 또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갈수록 안 그래도 전세 물량이 모자라는데 더 전세 물량이 말라버린다.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자,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매매 가격도 폭등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대규모로 임대주택 하는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세를 안 놓겠죠. 전세를 안 놓고 반전세나 월세로 임대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시장에 대규모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세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시장의 전세 물량 부족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도들이, 정부가 내놓는 제도들이 전세 물량을 목조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이제 좌파 정부가 지금 대선 국면을 앞두고 더 강한 정책들을 자꾸 이렇게 언론 프레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 증액 상한제를 둔다든지. 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좌파 정부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면 이 좌파 정부의 색깔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다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존재 의미가 없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강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강한 정책. 자,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무주택자나 뭐 아니면 다주택자나 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의 정책을 펴는 게 완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던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